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홍콩 소식이에요. 홍콩 주식 공모시장에서 중국 본토와 서구 시장의 관행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및 채권 공모 프로세스를 알 수 있는 기사예요. 홍콩은 중국과 세계가 만나는 곳인데요. 이제까지 홍콩은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중국 본토 은행가들의 훈련소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홍콩에서 중국 관행을 오히려 배운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주식 공모와 채권 발행을 위해 중국의 본토 회사들이 홍콩으로 몰려들면서 중국 본토 방식이 언더라이팅 프로세스에 스며들고 있다고 해요. 잠깐 여기서 주식 공모와 언더라이팅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공모란 공개 모집의 약자로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일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주식 공모, 채권 공모가 있는데요. 여기선 편의상 주식 공모만 이야기할게요. 쉽게 말해서 주식 공모란 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서 일반인에게 파는 거예요.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제안한다고 해서 영어로는 Initial Public Offering, 약자로 IPO라고 하죠. 주식 공모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일반인들에게 팔고 싶어도 일일이 한 명씩 만나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은행은 우리 은행에서 최소한 이만큼의 주식은 팔아줄 테니 수수료를 주세요 라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에서 말하는 언더라이팅은 개념이 완전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중국 본토의 언더라이팅 관행이 홍콩에서 이루어지는 딜에 적용되다 보니 서구 은행가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서구 은행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 관행으로는 주식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래요. 글로벌 투자자들도 중국 본토 방식 때문에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높아졌다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 SFC는 이 문화적 충돌을 해결하려고 나섰다고 합니다. SFC는 서구의 관행을 정리한 자문 보고서를 배포했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행위 규범에 새로운 규칙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치들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거래요. 주식 공모나 채권 공모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언더라이팅 관행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언더라이팅 관행은 공모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의해 형성되죠. 이제까지 홍콩의 투자 뱅킹 문화는 1970, 80년대에 영국에서 발달한 유럽 채권 시장의 문화를 많이 차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방식인 서구 관행에 따르면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신디케이트 멤버들, 즉 주식을 팔아주겠다고 나선 은행들 중에 리드뱅크, 즉 주간은행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회사의 주식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나선 수많은 은행 중에 대장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의 역할과 수수료가 명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구의 방식을 따르고 있죠. 서구 관행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주간은행이 주식 공모를 하려는 회사에게 조언을 하기가 쉬웠대요.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얼마에 얼만큼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주식 수요 예측도 쉬웠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행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많은 회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간은행도 각 은행의 역할도 지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디케이트 은행들이 수수료와 우위권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채권 공모에서는 수십 개의 은행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 각자 아주 적은 수수료를 받고 끝이 났대요. 은행 입장에서 쓴 기사 같네요. 이러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은행들이 일부러 너무 높은 가격의 주식 주문을 받는데요. 수수료가 적으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주식 초기 가격이 오른대요. 또한 SFC가 적발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은행의 수장들이 일부러 과대 계상된 주식 수요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어떤 채권 공모에서는 은행들이 X-Order라고 하면서 고객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주문을 제출했대요. 클라이언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 이 주문이 실수요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죠. 가짜로 수요가 많은 척을 해서 비싼 가격으로 채권을 팔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의 수수료도 올라가는 거고요. 이러니 홍콩의 감독기관 SFC가 예전의 서구식 관행이 베스트 프랙티스라며 새로운 관행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글로벌 은행들도 언더라이팅 표준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본토의 은행들은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구의 은행들이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못하는 걸 중국이 하니까 셈이 나서 비하하는 거래요. 중국의 기업들은 2011년만 해도 달러 기명 채권을 200만 달러어치를 발행했는데요. 이 금액은 전 세계 발행의 1% 정도 되는 금액이래요. 그런데 2019년에는 2,090억 달러어치를 발행해서 전 세계 채권 시장의 6%를 차지했대요.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공모 시장 중 하나가 되었대요. 중국 본토의 은행들이 그 당시에 주식 공모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시장 관행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진 것이고요. 홍콩의 SFC는 어쩔 수 없이 중국 본토 관행과 서구 관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SFC가 이번에 제안한 규정은 암묵적으로 중국 관행을 거부하고 있어서 중국 본토 기업과 중국 본토 은행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월스트리트 뱅크에는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해요. SFC가 어쩔 수 없이 서구 관행에 손을 들어준 것은 수년 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에 러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SFC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언더라이팅의 과정이 불분명해져서 더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거라며 필자는 글을 끝냅니다. 문화가 다른 만큼 충돌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자신의 관행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합해서 보다 나은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